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하나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강의로서 여기에 이제 민법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은 일반적인 상식 및 통념과 자연법칙과 다름없는 기본 법칙들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함을 내포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을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법적 사고, 즉 리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죠. 그 5과목 중에서 태반이 법률과 관련된 과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사고력, 즉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후사법인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법적 사고, 즉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하나인 민법에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그 권리의 실현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민사집행법으로 결말을 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가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근거이자 완성이며, 특히 그 중에서 민법이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로 민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법 전문은요, 부칙을 제외한 본문만 총 111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것이죠. 분량이 방대해서 그 자체로 민법이 어려운데, 그런 방대한 민법 전문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전문 내지 민법 내용 자체가 논리적인 법 이론화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 정칙에서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규정을 두고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어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민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민법 정칙은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의무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으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 민법 과목은 그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권리 변동뿐이며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러한 권리 의무 주체, 권리 객체라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교재나 민법 강의는 민법상 권리와 의무 자체, 권리 의무 주체, 권리 객체, 이러한 것을 별도로 테마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재도 없고, 민법 강의 또한 그 부분을 따로 테마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바로 권리의 변동부터 강의를 하고, 다만 물권법이나 채권법 내지 계약법 강의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권리와 의무 개념, 권리의 주체, 권리 객체를 언급하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민법은 민법 정칙과 물권법, 채권법, 특히 계약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정칙을 알아야 물권법, 채권법 내지 계약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민법 정칙 중에서 권리 개념, 권리 주체, 권리 객체를 모르니 당연히 물권법과 채권법 내지 계약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민법뿐만 아니고 민법 전체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라는 실체법 이외에도 절차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소한 민법에 나오는 민사소송법 내지 민사집행법의 내용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일반 학원 강의에서는 민법 강의할 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단편적으로 언급하면서 강의하기 때문에 민법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민법을 학습하는 이유는 결국 소송에 가서 민법의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고 그 논거를 근거로 승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승소에 따른 권리의 실현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민법과 관련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야만 민법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왜 필요한지를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소상에서 성수하기 위한 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어렴풋이나마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민법을 학습할 때 그 내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만큼 학습 효율이 높아지고 민법에 대한 흥미 내지 재미가 있게 됩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는 민법을 강의할 때 왜 그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지 않을까요? 강사 자질부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원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민법 강의에서 특히 민법 입문 강의에서 일반 학원에서처럼 민법 전체를 나열하여 개괄해보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민법 입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중에서 하나 테마로 다뤄지지 않는 권리 내지 의무 개념, 권리의 종류,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바탕하에서 민법에서 언급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험 범위가 아닌 권리의 개념, 권리주체, 권리객체, 그리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일단 제 입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법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는 과목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 중에서 중개실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탈무드의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우선 민법 입문 과정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법의 입문 강의임을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학을 하시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민법의 일반 입문 강의와 차별화된 새로운 민법 입문 강의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